안녕하세요. 네, IBAP 코딩 선생님 서경쌤입니다. 네, 오늘 멋진 걸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유사코 문제 풀 때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요, 로직이 조금 그래도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순서도를 그리거나 혹은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푸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어떻게 어렸을 때 익혔죠? 단어나 이런 거를 다 사물을 보면서 그림을 먼저 이미지를 보고 익히지 않았습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손으로 종이 A4 종이 같은 데다가 연습장에다가 순서도나 그 순서도를 그리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서 이 실행 흐름이나 또 연산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려가면서 다 그린 다음에 코딩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도 간단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하나 순서도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 동그라미, 타원형 동그라미 시작이고요. 자, 여기 스코어 이렇게 이런 사각형 있죠. 마른 목골 사각형. 요거를 뭐라 할까요? 네, 요거는 초기화라고 해서 변수 선언을 하고 이제 거기에 뭐 입력을 한다든지 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먼저 각 블럭이 뭘 의미하는지 좀 볼게요. 이거를 좀 어떻게 회전시킬 수 없을까요? 자, 일단은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전시킬 수가 없네요. 구글이 이런 기능이 없네요. 그래도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타원형을 90도로만 꺾었다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서 한번 간단하니까 익혀보겠습니다. 이런 타원형 시작과 종료, 요것은 초기화, 뭐 변수 선언이라든지 초기화하는 것을 의미할 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많이 쓰입니다. 각종 연산 및 처리 로직을 요 상자 안에다가 이제 써놓으면 돼요. 화살표는 당연히 흐름을 나타내겠죠. 그 순서, 실행 순서를 나타내죠. 로직의 실행 순서. 자, 데이터 입력 및 출력, 요 사각형입니다. 요 기울어진 사각형.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 그리고 조건 판단, if문 있죠. if에서 yes 하면은 일로 가고 no 하면 뭐 일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화살표 자기 보기 좋게 꺾어서 만들면 돼요. 자, 요것은 이제 문서를 통한 입력 및 출력, 프린트 같은 거 있죠. 뭐 총 값을 이제 마지막 출력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요 사각형 씁니다. 그리고 요 동그라미는 제어의 흐름 다른 곳으로 연결됨을 나타냄. 제어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연결됨을 나타냄. 아예 다른 뭐 클래스로 간다든지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간다든지 다른 모듈로 간다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그럼 보이시죠? 시작과 종료. 자, 초기화 스코어 30 초기화 했고, 데이터 입력 맥스는 스코어 1이고 민은 스코어 1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은 연산이랬죠. 근데 사각형 연산에서 그 변수들 i 같은 거는 여기 한 칸 줄을 긋고 위에다 써주면 됩니다. 반복 i라고 써주고 2, 31을 반복한다고 돼 있죠. 자, if문입니다. 요 사각형 if문이라고 했죠. if문 이거 if문이라고 했죠. if문 yes 했을 때는 max score i로 가고 여기서 no일 때는 그냥 건너뛰고 바로 여기로 또 가는 겁니다. 이제 min이 score i보다 클 때로 가는 거죠. 여기서 yes 하면 min은 score i로 그냥 받는 거고 no일 때는 또 건너뛰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max min을 출력한다, 프린트한다 하고 종료하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중 포문, 이중 반복문 이런 겁니다. 시작했죠. 그 다음에 초기화 했습니다. 스코어 10. 자, 반복. i가 11, -1인데 i가 반복하는데
또 for문 같은 데서 for i가 계속 도는데 그 안에서 또 for n이 또 도는 거예요. n이 1, 10에서 마이너스 1한 거 1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or가 이제 한 번 돌 때 for n은 이렇게 세 번을 도는 거죠. 자, 스코어 if문 나왔습니다. 스코어 n이 스코어 n 플러스 1보다 클 때 yes이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temp라는 변수에 스코어 1 플러스 스코어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 해서 temp는 값이 이제 정해지죠. 값이 들어가죠. no일 때는 다 건너뛰고 맨 끝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또 yes, 그럼 yes일 때 흐름을 보면은 temp 값이 들어갔고, 스코어 n 플러스 1은 스코어 n으로서 값이 들어갔고, 스코어 n은 temp가 돼서 결국 스코어 n은 temp 값이 됩니다. 그래서 딱 나와서 스코어가 출력이 되는 거죠. no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한 번에 다 건너뛰어서 스코어 n이 스코어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죠. 큰 때가 아니라 작을 때는 노가 돼가지고 쭉 건너뛰어서 바로 스코어가 출력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죠. 근데 반복을 하니까는 이것을 딱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게 세 번 돌면은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또 이제 다시 여기서 세 번 돌고 또 다시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서 세 번 돌고 다시 여기로 갔다가 해서 총 스코어가 출력되죠. 이렇게 되는 실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코 문제 한번 볼게요. 적용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까지 베이직 컴플리트 서치 탐색 알고리즘 브론즈 단계에서 거를 배웠는데, 연습 문제는 기출문제 풀이는 이제 complete search with recursion 이것도 이제 탐색이니까 탐색을 다 보고 정렬 다 본 다음에 문제 들어갈게요. 그럼 유사코 문제가 지금 한 60, 그렇게 하면은 진도는 70% 이상 뺀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complete search with recursion은 사실 실버 단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완벽한 탐색인데 뭘로 통해서 recursion,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완벽 탐색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레어죠. 잘 브론즈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도 어차피 실버는 나중에 공부할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디비전 한번 볼 거고요. 먼저 요거를 한번 순서도를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죠. 아까 배웠다 얼마나 더 편해지고 로직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순서도 어떻게 그릴까요? 순서도는 100% 안 맞아도 돼요. 여기서 시작. 펜이 아니라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 양해해 주세요. 자, 시작해서 흐름으로 이제 화살표 가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해야겠죠. 여기서 n하고 weight를 그대로 n, weight 두 변수를 입력하는데 좀 자세히 써주고 싶으면 여기 이 코드 생각나는 거 있죠? 이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문제 보면서 내가 생각나는 코드를 여기다 쭉 적어주는 겁니다. 웨이트 변수.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한다. 그리고 자, 바로 연산 들어가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지금 함수를 선언해 줬어요. 함수 선언하고 그 안에 이제 리커션 계속 이제 제기를 도는 거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문이 들어서 도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거는 함수 안에 이 함수를 다시 써주는 게 두 줄이 있습니다. recurse apples 이거 함수 이름이잖아요. 함수 이름을 자신의 함수 이름을 안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if i는 n이 아닌 이상 넘어가서 계속 이 함수로서 이제 함수 연산이 되는 겁니다. 함수 연산에서 변수가 좀 틀리죠. 여기에는 i, sum1, sum2인데 여기는 i 플러스 1이 들어가고 sum1 플러스 weight 더해지죠. 이게 i 번째 weight가 더해지죠. 그리고 sub2는 똑같고 그 다음에 또 함수가 들어가서 자, 그럼 이거가요. 알고리즘을 좀 보자면요. 여기는 recurse apple인데 여기 들어가는 그게
i 플러스 1 sum1 sum2에 이번엔 웨이츠 i 번째 웨이츠가 더해지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크게 긋고 크게 네모나게 네모난 박스는 연산이라고 했죠. 자, 변수는 자, i 그 다음에 sum1 그 다음에 sum2인데 요 안에서 이제 바뀌죠. 자, 여기 조건문 있죠. 조건문. 자, if yes면은 이제 yes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가서 예, 출력 박스는 이렇게 되겠죠. 자, 출력해서 뭐 프린트 써주면 되죠. 이렇게 출력 박스예요, 이게. yes면은 뭐가 yes요? i는 if 조건이 i는 n일 때 yes. 그럼 no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no가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no가 되면은 마치 두 가지 갈래로 나무가 갈리듯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연산 박스 그리면 돼요. 그렇죠? 각각의 연산 박스를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죠, 자신. 자신 또 여기가 함수 이름이 그냥 r이라고 쓸게요. recurse 너무 기니까 함수 이름이 recurse죠. 근데 여기 또 recurse를 실행하는 겁니다. 함수 자신을 또 실행하는 거예요. 뭐만 바꿔서요? 함수에 입력되는 값만 바꿔서요. recurse 어떤 게 바뀌죠? sum1 하나는 sum1으로 더하는 거고 하나는 sum2에다가 weight i 번째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no일 때 두 개를 다 실행하니까는 요 두 값이 계속 이제 이게 i가 n일 때까지 계속 반복되겠죠. 계속 또 내려옵니다. 여기서 또 갔다가 이거 이제 i가 n이 될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sum1에 이제 계속 더해지고 sum2에도 계속 더해지면서 i 값도 계속 올라가고 sum1 값도 계속 더해지는 만큼 요 함수에서 올라가고 요 함수에서는 sum2 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값이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해서 결국 바뀌는 것은 i 값, sum1 값, sum2 값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i가 n이 되는 순간 이제 yes가 해서 내려와서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뭘 출력하죠? 여기서 recurse apples 000 값을 다 넣었을 때 이제 이렇게 제기를 n번까지 돌고 계속 돌고 그러다가 나중에 출력된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뭐 값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처음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나무가 뻗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여기 있어요. 나무가 자 분기가 됐습니다. 두 갈래로. 근데 요 값에서 또 이제 분기가 됩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요? i가 0번째, i가 0입니다. 0이고, 여기서 두 갈래로 분비되죠. 어떻게, 함수가 두 개니까는, 이때는 i가, 1이 더해져서 i는 1이 되죠. 그럼 i는 1인데, sum1 값, 여기서 sum1 값은 뭐가 되죠? 000을 처음에 넣었으니까 0에서 weight i를 더하면 weight가 뭐 예를 들어서 3, 2 여기까지만 간다고 해볼게요. 3, 2 그러면 weight 첫 번째 3이 더해지니까는 sum1 값이 첫 번째 i 0번째 더해지면은 여기는 3이 되죠. 그리고 여기 sum2 값은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역시 sum 2에다 3이 더해지면은 이것도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분기를 만들어 가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순서도를 그리니까는 훨씬 이제 편해졌죠. 예, 편해지죠. 자, 요거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연습 문제 한 번 더 풀게요. 애플 디비전. 자, 애플 디비전은 어떻게 되나? 애플 디비전 보기 전에 아까 문제를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걸 보기 전에 여기서 보면은 이 코드였죠. P가 314라고 아까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i가 0이 n이 i가 0이니까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답은 0. 자, 보십시오. 0이죠. 여기 어차피 처음에 i가 0이 들어가니까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보십시오. 여기서 0이 들어가면은 0 플러스 웨이트 3 해서 3이 나오고 sum2는 여기서 밑에 줄은 sum2에 3이 더해서 3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트리처럼 이렇게 계속 나눠가죠.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서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코드를 정리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n이 사과의 개수입니다. 사과의 개수고 weight는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런데 이제 각 사과의 무게를 이제 담은 리스트예요. 뭐 3파운드도 있고 5파운드도 있고 6파운드도 있겠죠. 자, 그럼 리커스 f 함수인데 여기서 함수의 이제 각 값이 입력 값이 i, sum1, sum2예요. i는 현재 처리할 사과의 인덱스 0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sum1은 sum1이 바로 바구니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바구니에 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경우는 계속 이제 sum1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sum2는 지금까지 그룹 2에 두 번째 바구니에 넣은 사과들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sum2 마이너스 sum1은 즉 두 바구니의 최소 값의 절대값이죠. 두 바구니의 최소 값의 절대값.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 여기 이제 return min 함수는 가장 최소값이잖아요. 어떤 경우에 두 바구니의 차이가 가장 적을까? 그것을 구하면은 이제 구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서 그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분기 아까 두 가지 분기로 계속 갈렸죠. i번째 사과를 지금 그룹 첫 번째 바구니에 넣거나 두 번째 바구니에 넣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 그런데 두 선택 각각에 대해 제기적으로 나머지 사과들을 최적으로 배치했을 때 차이를 계산한다. 두 결과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즉 최소값으로 한다. 모든 사과 i가 인덱스가 됐을 때 모든 사과를 다 처리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과를 다 바구니 1이나 2나 다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담았을 때 그 sum1과 sum2의 차이를 반환해서 종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리 그림을 그려보면은 리커스 f에서 처음에 put weights 첫 번째 리스트는 1이죠. 그러면 1이 첫 번째 바구니에 들어갔을 때 리커스 f수는 1, 1, 0이 됩니다. i는 이제 여기서 이 한 번 거치면은 더해지잖아요. 그리고 1이 되고
여기서 sum1이 바구니 1에 1 값이 들어가니까 1이 되고 0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choose 2 여기서 choose 2로 그룹이 두 번째 바구니에 담겼을 때는 이 이제 값이 i가 1, sum1은 0, 첫 번째 바구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 바구니에 1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값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처음에 갈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 바구니도 첫 번째 바구니와 똑같이 그렇게 대칭돼서 흘러갈 거니까 첫 번째 바구니에 이 첫 번째 시나리오만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choose group 1 여기에 이제 두 번째 weight 두 번째 사과의 무게인 2가 들어가죠. 그럼 2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 2가 들어가서 2가 플러스 되니까는 여기 첫 번째 바구니 3이 되고 2, 3, 0이 되고 이게 이제 그러지 않고 두 번째 바구니에 들어간다 하면은 자 그럼 2, 1, 2가 되겠죠. 두 번째 바구니에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또 두 갈래로 갈려서 이렇게 간다 해보세요. 첫 번째 바구니에 담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사과 무게는 3이잖아요. 그러면 3, 6, 0이 되죠. 근데 사과는 총 3개였으니까 3, 6, 0이 되면서 이제 종결 조건이 돼서 if는 n이 돼버리니까 if i가 3이 돼버리니까는 자 종결 조건이 돼가지고 베이스 즉 abs 0-6은 6이다. 엄청난 차이죠. 첫 번째 바구니와 두 번째 바구니 차이가 무려 6이나 나요. 한쪽은 부유한데 한쪽 바구니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고 자 이게 그룹 2에 담기는 경우 맨 마지막 사과 무게가 자 그러면은 333이 돼서 이렇게 돼서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공평하죠. 베이스 3 공평하죠. 자 이게 이제 대칭된 게 이거죠. 이거랑 대칭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 4 값이 나오고 미는 이때는 차이가 2다. 그리고 이때는 0이다. 그래서 미는 뭐예요? 여기 가장 최소값은 이 경우 근데 이제 최소값을 이제 출력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최종 최소값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돼서 두 바구니의 무게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로직인데 이런 함수 포문에서 두 가지 분기로 갈리는 자신 함수를 두 번이나 쓰고 입력값만 이제 달리 써가지고 이제 계속 두 분기로 나뉘게끔 하는 요 함수 구조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네,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실버 단계에 나오는 건데 브론즈에서는 소개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애플 디비전 사과를 어느 바구니에 담을 것인지 그 시나리오를 다 조사해서 그것의 두 바구니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였죠. 이게 complete search recurse 모든 시나리오 경우를 다 반복을 해가지고 다 해서 가장 조건에 부합하는 뭐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값을 찾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이요 탐색에도 많이 쓰이지만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이야기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A 선택안을 이용하면은 그 노블 스토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A 선택안을 선택할지 B 선택안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분기가 갈리고 거기서 또 A 선택안 선택할지 B 선택안 선택할지 또 해서 또 분기가 갈리고 그래서 마지막 엔딩은 수십 개의 엔딩이 있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알고리즘이 쓰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거죠. 선택에 따라 다른 스토리 전개가 똑같죠. 처음에 시작해서 제기를 계속 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플레이어가 선택 A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A 스토리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A에서 두 갈래 길로 나뉘는 겁니다. 다시 B 두 갈래.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AA 선택했을 때 엔딩이 다르고 AAB 선택했을 때 엔딩이 다르고 ABA 선택했을 때 엔딩이 다르고 ABB 선택했을 때 엔딩이 다르고 BAA 선택했을 때 엔딩이 다르고 자 이렇게 되는 그 로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배울 때 왜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것을 아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유용하고 중요할 수 있어요. AI는 이런 거 못하거든요. AI는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런 걸 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는 미래의 큰 능력이고
인간이 이제 AI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AI는 연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알고리즘 배울 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Complete Search with Recursion 한 문제 더 풀어보고 또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